자, 계좌부터 보고 시작합시다. 네. 자기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네네. 추가 매수를 했어.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스닥이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TQQQ를 104.55달러에 3천만 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총 6천만 원. 총 이제 매입 금액 6천만 원. 이제 수익은 마이너스 188만 원 정도 손실 중인 상태. 와, 왜 그래? 이거 마이너스 3% 이거 뭐 나스닥 1%만 오르면 뭐 본전이야. 후덜덜하네요. 뭘 또 후덜덜해. 어제 뭐 혹시 오르면 팔 수 있을까 했는데 뭐 또 시작하자마자 그냥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거기에 때려 맞았다. 네. 뭐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이때는 내가 살 수 있는 자리를 주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잘 때 말아 올려버렸는데 그래서 어제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자리를 줬어.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네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긴 줬다. 네. 근데 차트가 뭐 썩 이쁘진 않아. 그래요? 또 오늘도 뭐 큰 변동성이 있지 않으면 관망을 할 것 같아. 이거를 수익으로 전환을 시키려면 나스닥이 오늘 한 1.3, 4%는 올라줘야 되는데. 1.34. 근데 뭐, 좀 꼬라지가, 저 선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떨어지지만 않아도 다행인 상황이야. 네. 공포탐욕 지수가 한 방에 많이 떨어졌지? 네. 그 24가 되면서 그 공포까지 다시 왔고. 네. 요즘에 맨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네. 근데 내추럴로 갈 생각이 없어. RSI도 45.67로 많이 떨어졌어. 진짜 많이 떨어졌죠. 진짜 많이 떨어졌지. 좀 오를 때도 됐는데, 안 오르네. 이제 오를 때가 됐네요, 진짜. 근데 이게 확실히 사태가 좀 많이 망가지긴 했어. 하지만 뭐 떨어지면 사면 되지 뭐. 네. 자, 뉴스를 좀 요약해보면, 네. 3대 지수 모두 좀 꽤 크게 하락을 했고, 특히 반도체 지수가 3.7로 많이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네. 많이 떨어졌지. 근데 오늘 시장 뉴스가 네. 온통 금리 얘기밖에 없어. 지금 뭐, 이제 12월 금리 인하가 뭐, 될 확률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래도 요즘에 지금 금리가 어디로 갈지 뭐,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태.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지방 여는 총재들이, 또 좀 발언을 안 좋게 했어, 다들. 보스턴은 뭐, 동결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 또 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뭐, 지금 뭐, 노동시장 침체 확률이 낮다.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결정도 현재는 시기상조다. 지금 뭐, 인플레가 여전히 높다. 이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는 약간 방향적으로, 좀 무게를 싣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러네요, 진짜. 얘네들이 갑자기 왜 이럴까? 요즘에 약간 트럼프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좀 이빨이 빠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겁대가리 없이 트럼프한테 이제 댐비는 것 같은데, 쫄고 있다가, 이제 트럼프가 조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최근에 그 뉴스에서 뉴욕 시장 또 트럼프가 싫어하는 애가 됐잖아. 맞아요. 젊은 분. 그러면서 어쨌든 이래저래 트럼프가 좀 힘이 없어서 네. 이제 슬슬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 뭐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뭐 증시에는 좋은 소식은 아니야. 그쵸.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커뮤니티에서 다들 이렇게 좀 걱정이 많아. 지금 이제 장기 추세선을 또 오랜만에 갖고 왔는데 뭐 사실 이제 고점 대비로 보면은 거의 빠진 건 없긴 한데 그냥 좀 원체 이제 계속 장이 좋다가 그쵸.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까 많이. 반만에 빠지니까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으로 입문하신 분들이 좀 걱정이 많은 것 같다. 그쵸. 뉴스에서도 다 주식 하려고 대출 받아서 했다고 이런 소리도 나오니까 또 걱정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항상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게 뉴스를 내가 요약하기 시작했는데. 그쵸. 그냥 듣기만 하다가. 나는 사실 뉴스가 네. 항상 별 의미가 없다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이게 항상 하락하면 하락한 원인을 적고 상승을 하면 상승하는 원인을 적잖아. 네. 그래서 원래는 내가 뉴스 같은 거 잘 안 찾아봤는데 이제 이렇게 뭐 12월에 금리를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에도 막 신경을 많이 쓰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나는 그런 것까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뭐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네. 그래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고, 네.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첫 번째는, 미국이 만약에 중국한테 패권을 뺏기지 않은 한, 네. 이제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향을 할 거다. 우상향을 할 건데, 그 중간중간에 이런 하락장은 무조건 오게 돼 있다. 요 두 가지만 명심하면 돼. 근데 여태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서방님 말씀대로 우상향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런 뉴스에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당연히 떨어지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우상향하게 돼 있으니 네.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그리고 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아이디는 비공개해놨는데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분 있잖아. 그분인데 이제 어쨌든 QLD 어제 데이터를 잘 봤다, 감사하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오늘은 이거를 왜 나한테 요청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 잘은 모르겠는데 대충 뭐 감은 잡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오늘 부탁한 일이 나스닥이 만약에 올해까지 이제 상승으로 끝나면 3년 연속 상승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내년까지도 상승을 하면 4년 연속 상승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분이 궁금하다, 그게. 이때까지 나스닥이 생기고 나서 4년 연속 상승한 날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뭐, 웃겨? 아니. 그리고 4년 연속 상승을 했으면 5년 차에는 하락을 했나요? 아니면 몇 년 후에 다시 하락을 했고, 그 하락이 나왔을 때 음봉의, 이 손실률이 얼마나 됐나요? 이런 질문을 알고 싶다고 하셨어. 근데 내가 이거를 사실 자기 같으면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23년도에 내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긴 있어. 나도 궁금해가지고. 근데 나는 뭐 4년 연속 이게 궁금했던 게 아니고, 그냥 그동안 얼마나 그 상승과 하락의 빈도수가 미국이 얼마큼 상승이 많았는지 궁금해서 한번 해본 적은 있었는데, 네네. 뭐 또 나도 최신 자료 하나 만든다는 셈 치고, 작성을 해봤어. 네. 봤는데, 일단은 낙서를 하기 전에 캡처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염색했지? 네. 이제 이거는 볼 필요 없어. 연월은 이건 내가 보려고 하는 거고, 연봉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25년은 아직 데이터가 끝난 게 아니잖아. 그쵸. 아직 그래서 이게,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시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승으로 잡고 일단, 거의 뭐 엄청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 상승으로 끝날 것 같긴 해, 양봉으로. 24년도 양봉이지? 네. 23년도 양봉이고, 네. 22년은 음봉이었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분의 질문하신 대로 이제 4년 이상 상승한 때가 몇 번 있었나요? 라고 보면은 요때 한 번, 이때 두 번, 이때 세 번, 이렇게 세 번 있다. 많이 있긴 했네요. 이게 그 45년 동안 세 번밖에 없었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 번밖에가 아닌 게, 이게 45년을 4로 나누면은 10일이잖아. 그러면은 사실 4번 이상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러긴 하네. 3번이면 엄청 많이 나온 거야. 진짜 많이 나온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4년 연속 나오고 나서 5년째 음봉이 나왔나요라고 이제 물어봤잖아. 근데 이제 4년을 연속 상승했으면 반드시 5년도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제 4년만 상승한 적은 없어. 무조건 5년까지 상승을 했어. 4년 상승을 하면. 3번 다요? 아니, 세 번 다 무조건 5번 이상 상승을 했어. 그러네요. 여기는 6번을 상승을 했어. 그래서 4번을 상승하면 반드시 5번 이상 상승을 한다. 여태까지는. 어쩌까지는. 네. 뭐 데이터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락폭은 얼마나 됐나요? 라고 했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12%. 와, 마이너스 12%는 뭐 엄청 많이 하락한 건 아니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닷컴버블 폭락장,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0이 3번 떴지? 대박. 이런 거 처음 보네. 마이너스 30? 닷컴버블 때 나스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떨어졌다 했잖아. 이 정도 떠야 이 정도 뜨지. 네. 그리고 2016년도 별로 안 떨어졌어. 마이너스 0.4면은 뭐 거의 안 그렇죠. 떨어졌지. 그래서 닷컴버블을 제외하고는 뭐 딱히 뭐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순 없다. 2023년, 22년에도 많이 떨어져서. 여기? 여기도 많이 떨어졌지. 근데 이제, 이분이 이거를
뭐 부탁한 이유가 응. 이걸 가지고 앞으로의 뭐 상승과 하락을 좀 맞추려고 하시는 건가? 약간 싶기도 한데 나도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맞춰보려고 했던 적이 있는데 옛날에 이걸로는 절대 맞출 수가 없어. 뭔가 이렇게 통계를 잡기에는 너무 그치. 불규칙적이어서.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2022년 보면 상승이잖아. 네. 근데 이게 상승 양봉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락이 없던 해가 아니야. 그쵸. 2022년 다시 알겠지만 연초에 코로나로 많이 폭락했었잖아. 그리고 뭐 언제야? 25년도 이게 양봉으로 끝난다고 해도 이게 그쵸. 하락장이 없던 게 아니거든. 4월 달에 엄청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양봉이라 그래가지고 그 해가 하나도 안 힘들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게 뭐 크게 어떤 의미는 없는데 어떤 뭐 이유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셨겠지?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질문을 정리해 보면 네. 나스닥 연봉이 4년 연속 뜬 경우는 총 3회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4년 연속 양봉이면 무조건 5년째도 양봉이었다. 그리고 이 3회 중에 2회는 6년 차 때 음봉이 떴고 1회는 7년 차 때 음봉이 떴다. 하락폭은 뭐 1% 미만도 있고 12% 이상 떨어진 해도 있고 닷컴버블 폭락같이 완전 개폭락한 그런 해도 정말 있다. 다양하다. 네.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